녹화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오브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또는 스킬이 있는데 몇 가지 표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EIP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간단히 실습해 볼 거는 요거 일단 헬로 월드를 한번 해보고 업그레이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EXL1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일단 배포를 해놔요. 흐름이. 근데 이 컨트랙트는 간단합니다. 상태 변수 x라는 게 있고 인크리먼트 함수가 호출됐을 때 x의 1을 증가시키는 컨트랙트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원하는 것은 이렇게 배포를 해놨더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버전업을.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업그레이드 EX L2처럼 얘는 뭐냐면은 L1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데 인크리먼트 by라는 펑션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의도가. 그러면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냐? 사실 일단은 컨트랙트를 배포를 해놓으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하나가 부여가 되고, 그죠? 그 주소에 있는 바이트 코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프록시 패턴을 쓸 수밖에 없어요. 대리자, 중개인, 뭐 이런 개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프록시라는 걸 배포를 해놓고 얘는 포인팅을 처음에는 어디를 해요? 업그레이드 EX L1을 포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무조건 업그레이드 프록시라는 요 프록시 컨트랙트를 보게 돼 있는 거고 이 컨트랙트와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뭐예요? 대리를 해준다고요. 뭐를 대리해줘요? 업그레이드 EXL1 버전 1의 컨트랙트를 대리를 해준다고요. 버전 1의 컨트랙트를 대리를 해준다. 그래서 사용자라든지 우리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트랙트를 인터페이스 할 때는 무조건 이 프록시에 있는 컨트랙트를 호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크리먼트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럼 업그레이드 프록시에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버전 1에 있는 펑션하고 그죠? 뭐 상태 변수를 대신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버전 2를 준비했어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업그레이드 프록시에다가 이 주소 포인팅 하는 거를 V1 버전 1에서 버전 2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사용자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기존에 호출하는 대로 그냥 프록시 컨트랙트만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버전 1이든 2든 알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버전업을 할 때는 뭐냐면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상태 변수의 그 순서, 자료형의 크기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 헬로 월드에서는 그런 걸 좀 지켜줘야 돼요. 예,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거의 굉장히 단순한 업그레이드 패턴이고요. 뒤에 나오는 실습 패턴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고급화된 여러 가지 제약을 좀 제거한 극복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건 헬로 월드고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버전 1을 배포해보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프록시 컨택트를 배포를 해서 기존에 배포한 버전 1하고 연결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함수를 호출을 해보고 실제 값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버전 2를 또 배포해보고 또 호출해보는 거예요. 기존의 값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업그레이드의 유연성도 좀 떨어진다. 그래서 다른 어떤 EIP들이 있는데 EIP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응용해서 좀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EIP 1967, EIP 182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권고가 되는 거는 지금 산업적으로 권고가 되는 거는 그 두 번째 있는 유니버셜 업그레이더블 프록시 스탠다드를 좀 쓰도록 이제 권고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렇게 이제 GitHub에 준비를 했고요. GitHub 한번 땡기고 갈게요. 21번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은 create new 파일 21 언더바 버전 1.sol 해가지고 여기
L1 요거 복사를 한 다음에 일단 붙여놓을게요. 네. 저장하고 저장하면 자동 컴파일 되고 그 다음에 프록시도 필요하죠. 프록시도 하나 만들게요. 22 그 다음에 프록시 컨트랙트. 자, 프록시 컨트랙트를 가서 또 복사를 해올게요. 자, 복사하고 갖다 붙여놓고 오케이 하고 저장. 자, 프록시 컨트랙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여기 상태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전 1하고 버전 2가 이 상태 변수의 자료형 크기, 변수 선언 위치도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드레스라는 그 자료 타입이 이렇게 선언돼 있잖아요.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변수 선언돼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프록시 컨트랙트에서 이렇게 순서 바꿔서 선언돼 있다. 그러면은 제대로 호출이 안 돼요. 이런 제약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패턴은. 이건 완전 헬로 월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 위치라든지 자료의 크기도 맞아야 돼요. 뭐랑? 버전 1,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버전 2, 프록시 세 개가 이 상태 변수의 위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자료형도 unsigned integer로 딱 맞아야 됩니다. 그 크기만큼 얘가 슬롯이라는 걸 할당해서 관리를 해요. 그런 부분. 컨스트럭터는 뭐냐면 얘를 배포할 때 처음에 어디를 포인팅 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먼저 배포한 버전 1의 컨트랙트를 포인팅을 하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만약에 V2를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면은 버전 2의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넣어서 이 포인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프록시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 다음 fallback 같은 경우는 왜 들어왔냐면요. 결국에는 버전 1의 인크리먼트 함수로 호출하거나 버전 2의 인크리먼트 바이 함수로 호출할 때 결국에는 여기 보면 인크리먼트 함수가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어디 떨어져요? fallback으로 떨어져요. 함수가 없네 하면 무조건 1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그걸 받아서 대신 호출해 주는 거예요. implementation. 그 포인팅하는 주소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잖아요. 그래서 델리게이트 콜을 합니다. 대신 호출해줘요, 얘가. 예. 뭐를 호출해줘요? 메시지 데이터. 이건 뭐예요? 내가 호출한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어떤 바이트 스트림이잖아요. 그죠?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를 그냥 대신 호출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버전 1을 일단 배포를 해봐야 되죠. 그죠? 자, 버전 1을 현재 리믹스 VM에서 자, 버전 1을 배포해 볼게요. 배포했고요. 배포하면 여기 주소 나오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해 놓고 자, 프록시 컨트랙트 배포할게요. 배포할 때 여기 뭐예요? 생성자의 아까 복사한 버전 1의 주소를 여기 디플로이 합니다. 배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X로 호출하는데 0이잖아요. 그죠? 기존의 V1에서 인크리먼트 호출하면은 당연히 1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관리된 상태 변수랑 프록시에서 상태 관리되는 변수랑 달라요. 우리가 관리할 거는 이쪽이에요. 이쪽. V1에서 아무리 올려봐야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별도의 영역이에요. 별도의 영역. 사용자들이 호출할 거는 프록시잖아요. 그래서 프록시의 상태 변수가 중요한 거고, 그죠? 프록시가 아무리 이제 V1의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인터페이스를 해도 상태 변수의 결과는 어디 저장돼 있어요? 프록시 영역에 저장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직은 V1에 있는 컨트랙트를 호출하지만 상태 변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프록시에 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혼동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어떻게 호출하느냐? 자, 인크리먼트 함수로 호출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더리움의 어떤 특성인데 함수로 호출할 때 로우 레벨 트랜잭션에 뭔가 바이트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 인크리먼트 함수가 없죠. 여기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로우 레벨 트랜잭션에 어떤 바이트 스트링 넣어주고 트랜잭트를 일으킬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쉽게 온라인 KECCAK256인가요? 예.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해시 알고리즘으로 뭔가 바이트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런 함수로 호출하겠다라고 하면은 밑에 아웃풋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인크리먼트 이렇게 치면 밑에 자동 생성돼요. 이런 해시 값이 생성됩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몇 바이트를 뗍니다. 4바이트가 함수의 고유 해시 값이에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떼요. 그 얘를 복사한 다음에 로레벨 트랜지션 갖다 붙이는 거예요. 0x를 붙여가지고 자 볼게요. 0x 붙이고 아까 복사한 거 갖다 붙이면 얘가 뭐예요? 인크리먼트 가로 열고 닫고의 해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서명 값이라고 얘기하죠. 트랜직스를 일으켜 볼게요. 일으키면 정상 호출 됐고요. 밑에서 로그 싹 지나갔는데 정상 호출 됐고요. 이때 x로 호출해 보면은 1로 바뀌었죠. 인크리먼트 로직이 프록시를 통해서 v1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다 온 거고 그 결과로서 프록시에 있는 상태 변수 값이 업데이트 된 거예요. 한 번 더 호출해 볼게요. 올라가죠. getX로 호출해도 올라가죠. 그죠?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v2를 일단 배포를 하고요. 업그레이드 함수에 v2에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전달해주면은 프록시가 이제는 누굴 가리켜요? v2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v2를 일단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2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가서 지금 v1 23번 한번 만들겠네요. 23번 23 버전 2.sol를 만들고 갖다 붙여요. 그냥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배포 v2를 그냥 배포하면 되죠. 배포하면은 여기 어드레스가 보이죠? 카피한 다음에 어디에 넣어요? 여기 업그레이드 함수 프록시에 업그레이드 함수에 파라미터 넣어주고 호출.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가 어딜 가리켜요? v2를 가리킨다. 자, 다시 x 한번 호출해 볼게요. 2였잖아요. 2는 똑같아요. 왜? 상태 변수는 프록시에서 관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 포인팅이 v2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태 변수의 x 값은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죠? 이상이 없죠. 자, 인크리먼트 그냥 호출해 볼게요. 아까 했던 거. 호출이 되나요?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없어요. v2로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크리먼트 함수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v2에서는 뭐가 함수가 추가됐어요? 인크리먼트 바이라고 함수가 추가됐고 파라미터도 하나 받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 해시 값을 구해서 트랜잭트를 일으키면 되겠죠. 자, 교환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소문자 구별해서 이렇게 쳐주고 가로하고 뭐가 들어갔어요? 파라미터 하나 받잖아요. 어떤 자료만 받아요? unsigned integer 256으로 받잖아요. 그죠?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띄어쓰기가 있으면 이게 다 틀어집니다. 해시 값이.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뽑아줘요. 그죠? 밑에 해시로. 그죠? 근데 몇 바이트 필요해요? 4바이트. 4바이트면은 16진술 몇 개예요? 8개. 그죠? 8개를 떼가지고 어떻게 붙여요? 8개 이렇게 추출해요. 그러면은 0x, 0, 3, d, f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걸 추출한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은 요만큼이 함수의 시그니처 해시고, 그죠? 뒤에 있는 나머지가 뭐라고요? 전달할 파라미터 라는 거죠. 어디다 콜을 해요? 프록시. 프록시에 로우 레벨 트랜잭션을 갖다 붙이고 콜을 해볼게요. 됐죠? 호출하면은 10이 더 플러스 됐어요. 왜? 얘는 이 펑션은 받은 파라미터를 x에 더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결론을 뭐 하면은 뭐 이렇게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우리는 헬로 월드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넘버라는 상태 변수를 초기화를 10으로 해놓고 업데이트가 넘버가 들어왔을 때 해당 그 숫자로 그냥 숫자를 체인지 해주는 거. 이 패턴의 특징이 뭐냐면 이니셜라이즈라는 함수를 구현해서 그죠? 상태 변수를 처음에 세팅할 때 이니셜라이즈에서 하면 돼. 이니셜라이즈에서 몇 번까지 했어? 24 UUPS 1.sol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배포 나머지는 다 휴지통에 넣고 배포할 때 여기 보면 deploy with proxy라고 있잖아요. 이거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은 얘가 같이 배포를 해줘요. 프록시 컨트랙트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게 뜨죠. deploy with proxy는 지금 이제 이런 걸 할 거다. 1번 deploy implementation contract, net contract. 2번 deploy ERC1967 proxy contract. 아까 우리가 교환해 봤던 1967 뭐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주는데 우리가 아까 헬로월드에서 봤던 프록시 컨트랙트를 누가 얘가 대신해 준다. 배포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967 컨트랙트는 여기 오픈제플에서 구현한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알려주죠. 일단 배포해 볼게요. 그러면 두 개가 배포가 돼요. 하나는 프록시겠고 하나는 프록시가 아닌 거겠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록시에 호출해 보면은 넘버는 10, 오너는 제 지갑 주소 뭐 이렇게 나오죠. 10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제 배포될 때 1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내가 해놨기 때문에 프록시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한 거예요 이미, 그죠? 이 정도. 업그레이드도 한번 업그레이드는 좀 더 호출하고 업데이트 넘버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20 호출, 그죠? 그래서 20으로 바꾸고 다시 호출 20 바뀌었죠. 당연히 우리가 내가 하는 컨트랙트에서 이 호출을 해봐야 숫자는 0이에요. 왜? 얘는 로직만 있을 뿐이지 상태 변수 누가 관리해요? 프록시에서 관리한다.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그쵸? 원리는 같아요. 개념은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기본 컨트랙트고 버전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 블로그의 내용이에요. 제가 블로그에 있는 내용 그냥 간단히 데모만 한 거예요. 요거 2로 바꾸겠다. 요것도 복사한 다음에 컨트랙트 하나 만들고요. 새로 20, 25 ups2.sol 그리고 붙여넣기 그리고 저장. 얘가 뭐 다른 게 있나? 업데이트 넘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좀 달리 할 거겠나 뭐를. 이게 뭐 내용이 그렇게 바뀐 게 없네. 배포해 볼게요. 자, 배포를 할 요거 업그레이드 툴을 일단 배포하고요. 배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업그레이드 위드 프록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죠? 이거 좀 달라요. 이 컨택트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위드 프록시를 선택해주고 기존의 프록시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기존의 프록시 배포한 주소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프록시 주소 복사한 다음에 V2에, 그죠? 지금 업그레이드 컨트랙트에 업그레이드 프록시를 할 때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좀 달라요, 패턴이. 그러니까 디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또 설명이 뜨죠. 자, 새로 배포한 컨트랙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넣었던 V2 버전 2의 컨트랙트를 배포할 거고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요. 업데이팅 프록시 컨트랙트, 프록시 컨트랙트의 주소를 얘가 포인팅하도록 이렇게 연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죠? 이렇게 이제 성공 메시지가 뜨고요. 다시 이 프록시 컨트랙트의 이 주소가 얘랑 같죠. 지금 배포됐다고 하지만 프록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존에 배포했던 프록시 컨트랙트의 어드레스랑, 그죠?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봤던 컨트랙트 어드레스랑 똑같죠. 프록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프록시에 가서 다시 넘버 호출해 볼게요. 똑같죠? 아까 20, 그죠? 아까 했던 것도 여기 20이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도 한번 호출해 볼게요. 50으로 바꿔 볼게요, 50. 자, 그럼 50으로 바뀌죠? 아까 컨트랙트도 똑같이 바뀌죠? 프록시는 주소가 같기 때문에 프록시는 유지가 되고, 그죠? 포인팅한 부분이 달라진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안 들어요. 26 ups 한 번 더 해볼게요. 3.sol 해가지고 2번에 있는 걸 기본적으로 그대로 복사를 하되 3번에 붙여놓고요. 아까 봤었던 add name 어딨어? 위에 요거 add name 또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펑션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이게 버전 3. 그리고 네임도 모르니까 네임도 변수가 추가됐죠. 상태 변수도 추가하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버전 업을 해서 배포해 볼게요. 배포 탭에 가서 자, 한 번 더 배포해 보겠습니다. 자, 배포할 때 뭐예요? 여기 업그레이드 프록시. 예. 프록시 주소를 넣어준다. 프록시 주소는 뭐였죠? 요거였죠? 예. 자, 기존의 프록시 주소. 여기서 프록시 주소 있죠? 더 주고. 자, 배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배포할 컨트랙트 배포할 거고 프록시도 업데이트 할 거다. 자, 성공 메시지 확인하고요. 쭉 내려서 프록시에다가 넘버 한번 호출해 보고요. 잘 나오죠? 업데이트 넘버도 한번 호출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자, add 있었잖아요. add name. 그죠? add name 한번 호출해 볼게요. 여기서 코포라고 넣었을 때 펑션이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ame 호출해 보면은 코포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거죠. 이 패턴, UPS 패턴. 자, 오늘 배운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